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치료법인 워터젯 로봇 수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는 약 1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인 95% 이상이 중년 남성이었으며 최근 40대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스텐탑 비뇨기과 안치현 원장님 모시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감 닥터 스텐탑 비뇨의학과 안치현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약물 치료를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수술을 받고자 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걱정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성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법도 여러 가지고 어떤 방식의 수술이 가장 안전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원장님, 사연자분이 되게 궁금해하고 계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치료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전립선 크기 자체를 전립선 비대증 이전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물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성욕 저하, 우울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유증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기존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도 역사전과 같은 각종 부작용 우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보완한 수술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약물부터 수술까지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 흔히 발견됐던 이제 발기부전 그리고 또 역행성 사정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 수술 방식은 아무래도 고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나 레이저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나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 그리고 안 좋은 경우에는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발기부전 그리고 역행성 사정 등이 있었는데요. 기존 수술 방식인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표준 수술법이긴 하지만 성기능 장애 부작용 위험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에 대안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 또한 재발률이 높다, 추가로 수술해야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단점들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제술이면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없앤 워터젯을 이용한 수술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워터젯 수술법,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법은 고강도 수압, 워터젯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최신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았고요. 기존 수술법들의 여러 단점을 극복한 방법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요실금 면에서 손상에 의한 요실금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다음으로 성기능 장애 중에 발기부전도 새롭게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확률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굉장히 많았던 사정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쿠아블레이션 이후에 사정장애가 없었던 환자에서 생기는 비율은 약 10% 정도로 기존의 40에서 70%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터젯 수술법이 이제 가장 최신 수술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기존 수술법과 다른 이제 차별점 그리고 또 특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방광내시경과 초음파를 결합해서 환자별로 전립선 모양에 맞춰서 정밀하게 절제 범위를 계획한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 그 설계도에 따라서 로봇이 무열,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의 고속 수압, 워터젯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런 만큼 재발 없이 우리가 원하는 비대 조직의 끝까지 제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켜야 될 조직에 대해서는 절제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절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냄으로써 성기능 장애, 요도 협착, 그리고 역행성 사정 등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치료 부위를 정확하게 절제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합병증 위험, 그리고 내가 절제했다고 생각하는 부위 이외의 다른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재발이 될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워터젯 로봇 수술을 받았을 때 재발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수술끼리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확률이 약 15%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홀랩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사이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보고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조금 높습니다. 5년 내에 약 30% 이상이 재수술이 필요했다라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재발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보면 많으신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재발로 혹은 다른 문제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확률이 약 5% 내외로 현재까지 있는 전립선 절제술 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터젯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물로 이제 치간 막 워터젯으로 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에 물을 확 쏘는 건가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석재산 같은 데 가보면 돌을 자르고 조각할 때도 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작은 물줄기를 강하게 쏘므로써 굉장히 단단한 물체를 쪼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립선 절제술에 있어서는 바깥쪽의 캡슐을 지키면서 안쪽의 전이부, 그러니까 비대 조직만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기를 조절하면서 그 각도에 맞춰서 절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술로 들리는데, 그럼 이제 워터젯 로봇 수술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네. 먼저 내시경 장치와 초음파 장치를 둘 다 잘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수술 전체 범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로봇을 이용해서 워터젯을 분사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들이 들어가서 지혈도 하고 아직 덜 잘린 조직이 있다면 마무리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적 수술 편차 적게 많은 분들께 더 성공적인 전립선 절제술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해도 또 이제 의사분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시경과 초음파를 적절하게 설치해서 전장을 한 번에 명쾌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화면을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의사들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워터젯 로봇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립선 비대 환자들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립선이 큰 80g 이상의 전립선을 저희가 거대 전립선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거대 전립선에서 사정장애를 생기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80g 미만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냐라고 했을 때, 80g보다 더 작은 전립선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방광 경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 경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다면서 아무래도 사정장애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했을 때 수술 전후에, 수술 이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립선 크기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저희 현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또 회복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워터젯 로봇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정도의 회복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이 워낙에 크시던가 아니면 항혈전제, 워낙에 요즘 심장 스텐트나 다른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되는 질환에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다수의 환자분들은 소변줄이라고 하죠. 카테터를 끼고 생활하시더라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시고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하루 만에 일상 회복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은 설계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대해진 전립선 부위를 절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흰색 고속계 빔, 이렇게 워터젯이 쭉 나오면서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절제하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약 6에서 8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전립선의 크기와 관계없이 좀 더 오랫동안 이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2번 이상
그 치료를 수행하도록 수술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패스를 진행하더라도 8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패스를 여러 번 더 진행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가지는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겠습니다. 네, 환자에 따라서는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기존 수술보다 출혈량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회복은 거의 가장 빠른 수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및 부작용에 대한 사연자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최대한 미루라던데 아니면 받는 게 아니라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생각하면은 과거의 수술을 고려했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새로운 치료법, 수술법들이 개발이 되기도 했고 오늘 소개해드린 워터젯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수술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걱정하시거나 나는 수술은 받지 않을래 이렇게 먼저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방문하셔서 또 수술 이후에 어떤 약물 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서 정말 편안하게 비뇨기과를 잊고 사실 수도 있는 만큼 상담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스탠탑 비뇨의학과 안치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